안녕하십니까. 주요셉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다시 친자식을 강제로 분리당한 엄마를 모시고 함께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을 소개를 좀 해주시고 멀리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구에서 온 이남숙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들 10살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유민 네. 아동을 언제 뺏겼나요? 정확하게 11월 16일에 제가 오후에 연락을 받았고요. 네. 그날 경찰서에서 이제 아이 오늘 못 간다 이렇게만 전달을 해주셨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 네. 이렇게 연락만 받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경찰청이랑 이제 전화가 와서 아이 이제 몇 달간 못 온다 이렇게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1월 16일 날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네. 그 분리되는 계기가 어떤 사연 때문에 아이가 강제로 분리가 됐나요? 일단 제가 이제 미혼모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친구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주로 이제 주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태였고 네. 제가 이제 일 마치고 와서 자는 도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매를 들었는데 그게 좀 너무 심했어서 이제 친구가 이제 학교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민이가 학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 이렇게 됐어요. 뭐 선생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신고를 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체육 선생님이 신고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친구 바로 그냥 경찰이 출동했나요? 어떻게 몇 사람이 출동했나요? 정확하게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네. 그날 오후에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일하러 나가신 상황 사이에? 네. 아니면 학교에서 바로 학교에서 바로 분리가 된 학교에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네. 잘 또, 없는 사이에 잘 돌보다가, 네. 우리 오민이가, 일반 아이가 아니라 ADHD 이런 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네. 그 얼마 정도 됐나요? 우리 아이, 오민이가 그 치료받은 데가? 일단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하반기부터였고요. 네. 그때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성 부족이랑 인지력 부족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네. 이번 7월달 9월달에 이제 다시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이제 네. ADHD로 이제 판정이 나서 근데 약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네. 그 얘기라서 약은 꾸준하게 이제 한 3년 정도 먹고 있던 상태다. 우민이가 그렇게 자기 분노를 못 이기고 뭐 화가 날 때는 막 얼굴도 때리고 막 머리도 때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 좀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라서 좀 덜한 편인데 그전에는 이제 상처가 난다거나 멍이 심하게 들어서 이제 억지로 팔을 붙잡거나 이제 안고 있는 정도로 빨리 가라앉기는 해서 이제 저희 잡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가라앉는 편이라서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10살인데 체격은 어때요? 체격은 좀 왜소한 편이에요. 왜소한 편이고. 네.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친구가 대신 또 돌봐주는 상황 그 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아무튼 그 시점적으로는 야간 일을 하고 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네네네. 물류센터 일을 하고
퇴근해서 아침에 자는 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행위자는 친구고 네.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고 네. 엄마는 전혀 비행위자고 행위와 상관이 없는데 법원 결정도 분리되는 임시조치가 보니까 친구분한테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거는 비행위자 엄마를 전혀 만나지도 못한다, 전혀 접근도 못한다,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강력하게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공무원이 이거를 자기들도 위법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제가 통화하고 나서 아동 우리 아이 우민이를 만났는데 언제 만났죠 우민이를? 우민이를 저번 주 목요일에 목요일날. 네. 그러니까 분리되고 나서 10일 정도 10일 정도 지나서 만난 네. 거죠. 그래요. 우민이를 어디서 만났나요? 이제 그날이 원래 이제 아기 병원 진료 날이라서 네.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만났고 그래서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아이가 일반 아이가 아니고 이제 ADHD 증상이 좀 있고 네. 사실 이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는 부모가 키워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시설에다가 무조건 집어넣고 약만 준다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튼 아이는 엄마랑 친구랑 같이 엄마 친구랑 같이 있는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엄마랑 같이 있는 집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애가 생각하나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집에 오는 걸 많이 꺼려하고 두렵다고. 아, 현재 집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친구랑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친구랑 있었는데 혹시 친구랑 분리돼서 따로 독립하거나 친척 집에 가 있거나 뭐 이런 네. 계획은 없으셨나요?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정리해서 간단하게 집만 챙겨서 지금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척 어느 친척?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댁에 있는 고모님. 거고. 아이한테 고모 할머니가 되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이제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뭐 나오는 걸로 이제 최소한이라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기부를 구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방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네. 방 한 칸짜리라도 네네, 그거라도 구할 수 있는. 구할 수는 있고 네. 또 이렇게 미혼모로 이렇게 있다 보면 정부에서 좀 혜택 주는 거 없나요? 이제 급여가 최저 생계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격이 다 박탈이 돼서 현재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현재 일을 하시니까 네. 아이를 잘 키우려고 오히려 일을 하니까 네. 전혀 정부 지원은 없고 네네네. 이런 게 오히려 복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복지의 사각지대죠. 오히려 정부 수급만 받아갖고는 생활이 안 돼서 열심히 일해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정부 혜택은 아예 없애버리는,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의 복지가 잘 지금 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낮았다고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런 미혼모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고 있다니까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우민이가 네. 현재 예전에 그 엄마 친구한테 같이 있을 때 네. 친구를 어쨌든 아빠처럼 여기고 그러겠네요. 네네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모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밖에 나가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이모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네,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아빠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민이한테 이제 왜 아빠라고 부르냐라고 하니까 이모인 건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아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리고 친구들은 다 아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엄마 친구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어쨌든 좋은 관계였는데 우민이를 잘 양육하는 과정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행위자인 엄마한테 돌려주면 되고 그 행위자인 친구랑 분리시켜서 엄마는 비행위자고 또 이렇게 임시 친척 집에 가 있고 또 독립적으로 새로 방을 얻어서 나갈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일단은 법적으로 이제 입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소 절차도 걸쳐야 되고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 방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법원에서 그것까지 방임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는 무조건 방임으로 걸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행위자도 아니고 나는 임시조치도 안 돼 있는데 왜 나랑 분리를 하냐? 나는 이미 친구랑 따로 살고 있고 지금 나와 살고 있는데 왜 아이를 안 돌려주냐 하니 퇴소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행위자가 그러면 모를까 비행위자이기 때문에 네. 퇴소 절차는데 그러면 절차를 밟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래요? 축약적 프로그램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그 축약적 프로그램은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까지 얘기 많이 퇴소 절차인데 원과장 복귀 프로그램처럼 그런 게 이제 축약적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그 축약적이라면 기간까지 얘기했나요? 얼마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나요? 그 기간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고요. 이제 네, 그쪽으로 해서 일단 빠르게 요청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겠다라고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일단 행위자가 아니고 조치도 아무런 조치도 된 게 없는데 그런 말을 하시니까 네. 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한번 끌고 가면 친인척 대리양요 할머니 할아버지 쉽게 빼줄 수 있는 것도 안 빼주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같은 경우는 행위자가 아니라 비행위자라면 당연히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한테 빨리 돌려주면 되는 건데,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아이를 족쇄를 채우고 시설에 장기 구금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쁜 잘못된 아동 학대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요. 아동을 인권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친부모로부터 강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현재의 흐름은 마땅히 시정돼야 되고, 아동 학대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정인이 사건을 원용해서 과잉 일반화시키는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짓이라고 말해요. 정말 학대받는 아이들은,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가 당연히 보호하고, 그런 옥석을 가려서 그런 가정의 그런 아이들, 그런 부모들은 또 그런 보호자들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훈육적 체벌이라든가 가벼운 방임, 환경 또는 수업적으로 제대로 못 들어갔다 그래서 수업에 제대로 학습을 안 시켰다는 학습 방임, 청소 불량,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갖고서 우리 아버전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저희한테 인권단체에다가 네. 신고를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또 네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했죠? 일단 주무관한테 연락을 해서 법적 근거가 없지 않냐. 일단 나는 행위자가 아니고 네. 임시조치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아동이 엄마고 친권자일 뿐이다. 나는 아이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은 안 된다. 방임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지들 마음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인권 침해 신고했다고 그러는데 했나요? 네네. 접수번호 받았죠? 네. 그래서 접수번호 받고 통화했나요? 담당자랑? 국가인권위원회. 네네. 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당하게 국가인권위에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고, 제가 볼 땐 이 사연을 공무원들이 월권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법한 사실을 저지르고, 그리고 마땅히 법으로 엮을 게 없으니까 방임으로 추가적으로 엮겠다는데, 이거는 인권을 오히려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법적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고소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찰이 고소해서. 네, 만약에 이제 아이를 바로 이제 저희가 데려올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안 주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자기 마음대로 방임으로도 걸 수도 있다고 막 얘기를 해놓은 거 보니까 벌써 무슨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서는 24시간 신고가 되니까 지금 대구로 내려가셔서 네. 바로 경찰서에다가 이 부분을 억울하다 사연을 다 얘기하고 나는 강제로 아이를 뺏겼다. 그리고 저분들이 법에 없는 것을 직권으로 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내지는 직권남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거고 그 아이 빨리 가정으로 돌려받고 싶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아이인데 시설에서 그 아이를 돌본다고 해도 여러 아이들이 지금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추측이 되는데 대부분 시설에 간 아이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충격을 받고 또 해코지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아이 이제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랑 이제 면접을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때 보고 아이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 아이가 집에 오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오기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의 이제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이제 강하게 이제 아이를 데려오겠다. 이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주무관을 이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저쪽은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아이가 그쪽에서 대부분은 가면 격리되면 또 너무 또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부모한테 돌아가는 게 마치 위험하고 거기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엄마가 행위자로 또 몰려가고 또 엄마까지도 법적 처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상황 자체를 위법한 사실이고 엄마한테 만나지도 못하게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항의하니까 위법한 사실을 지적하니까 엄마는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조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돌려주는 거 그냥 못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지금 아직 충격에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친구 우리 엄마 친구랑 같이 있는 그 집으로 오는 거로 생각해서 아직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를 분명하게 다시 자꾸 만나면서 조치를 취하되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 행정 조치를 당할 수 있고 저기서 방임으로 이렇게 또 엄마도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오늘 가서 고소해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이 방송을 또 공론화 시킬 것이고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도 해줄 거예요. 그럼 저 화면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시고 또 우리 우민이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이고 좀 도와달라고 좀 부탁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로. 일단 일단 지금 제가 봐서는 아기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고 집에 오는 게 일단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 친구랑 따로 살고 있고 그 친구도 이제 너무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나 우민이를 친구가 못 본다 해도 우민이한테 너무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고, 일단 아이는 엄마랑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시설에서 잘해주고 한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든지 이불에는 애착이 있는 물건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우민이가 생활하던 곳에 있던 이제 우민이 옷이라든지 장난감 이런 거 다 가져올 예정이라서 최대한 우민이가 새 환경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민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직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직을 한다고 해도 제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일을 할 그러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일할 수 있어서. 이미 이전에도 일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당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둘째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비행위자인 엄마를 아동이랑 강제 분리시켰어.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원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은 아동복지법에 위배되고 실제로 아동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멀리 대구에서 아들 10살짜리 ADHD 아동, 이유민 아동을 강제로 빼앗기고 시설에 있는 아동을 그리워하는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일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방송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